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몰라요. 저는 자기계발서에 큰 감흥을 못 느꼈던 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자인 드로우앤드류님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금수저인가?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럭키드로우라는 책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드로우앤드류님께서 쓰신 책이고 쉽게 설명하자면 이분이 어떻게 퍼스널 브랜드가 되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 멋진 신세계 이후로 책을 안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싸한 북리뷰가 없었어서 오래도록 어떤 책으로 다시 만나뵈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온 자기계발서입니다.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가 몰라서 자기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게을러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 뿐인데 제가 오랜만에 정말 끝까지 읽은 자기계발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자기계발서의 목적은 몰랐던 걸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하게 만드는 용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단편적인 증거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콘텐츠를 다시 만들게 됐다는 거. 오랜 공백을 깨고 뭐 공백이라고 할 만큼 대스타도 아니고 너무 귀엽고 소소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간간히 제 지인인 구독자들이 언제쯤 올리냐, 요즘은 왜 뜸하냐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북 리뷰로 찾아오게 됐고 제가 이렇게 다시금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인 드로우앤드류님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원래 본업은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본인을 다양한 온라인 계정, 명함이 필요 없을 만큼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드로우앤드류님은 스스로가 퍼스널 브랜드가 되었을까? 퍼스널 브랜드, 즉 본인의 분야에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아이덴티티, 브랜드가 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페르소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인데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이 계정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퍼스널 브랜드가 되기 위한 명확한 방향 설정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제 계정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럭키드로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하니? 라는 질문에 행복하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난 정말 행복하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행복의 역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굉장히 작고 조그마한 일에도 금방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질문에 잠깐 고민했어요.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질문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왜 쉽사리 행복하다고 대답하지 못할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언제 행복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를 고민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와 앤드류님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점을 배워야 스스로 행복하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첫 번째 공통점은 예명의 유사성이었습니다. 드로우앤드류라는 이름은 앤드류라는 사람을 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저의 채널명인 이수연의 스케치북도 사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따온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항상 이수연의 스케치북 아래 코멘트처럼 달아놓는 말이 Sketch Youth, Draw Life 라는 말을 항상 달아두는데요. 청춘이라는 게 밑작업이고 밑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나의 청춘, 나의 기록으로 채워가면 언젠가는 이제 스케치북 안에 나의 인생이 담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젊은 날들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보자. 그런 면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스스로를 그려나간다는 점이 공통점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퍼스널 브랜드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 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요. 다들 그게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만
방법이 제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제가 행복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니즈를 느낀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앤드류님이 스스로 퍼스널 브랜드가 돼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의 메시지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열등감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나를 성장시켰던 것은 칭찬이나 위로가 아니라 열등감과 질투심이었다. 열등감과 질투심도 똑똑하게 활용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활용법은 모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질투의 대상과 이유를 분명히 할 것. 둘째,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 셋째,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구체화하여 좁혀나갈 것. 사실 제 열정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더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들보다 못할까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다면 내가 저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과 같은 삶의 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변에 잘난 친구들, 멋있는 친구들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샘나고 당연히 질투나고 열등감 정말 많이 느껴요. 왜 내 하루는 24시간인데 저 친구의 하루는 48시간 같을까에 대해서 열등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이고, 친구가 막 좋은 물건, 좋은 옷들을 입고 있으면 금수저인가? 그런데 저는 이런 감정들이 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되게 좋은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하루를 12시간처럼 활용하는데 48시간처럼 활용하는 친구를 보면 나와 저 친구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드로앤드류님의 영상도 사실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버리는 게임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찾아 업으로 만드는 것은 무언가를 찾는 게임이라기보다 버리는 게임에 가깝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자신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씩 해보길 바란다. 그 일이 좋다면 계속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버리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배우고 도전하길 바란다. 제가 참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도전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길이 100% 나의 길이어서 잘 될 것 같아서 라기보다는 하고 싶은데 안 해보면 분명히 후회할 걸 아니까 일단 해보자. 해보고 아니면 다행이지 뭐, 길 하나 지웠네. 그렇게 하나하나 지우다 보면 내 길을 가겠지라는 생각 때문인데, 일정 부분은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구나 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이 났는데요. 그렇지만 분명히 앤드류님의 현재 삶과 제 삶에는 갭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키가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는 개념인데요. 일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라고도 부른답니다. 이키가이는 모두 4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동그라미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막연하게 그냥 이 단어 저 단어 막 떠올려봤는데 말하기도 좋아하고요. 춤추기도 좋아하고요. 책 읽기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책 읽는 걸 잘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책을 읽고 말하는 건 잘합니다. 애석하게도 춤을 추는 걸 좋아하지만 잘 추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잘하는 건 말하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저한테 있어서 돈이 되는 건 어떤 걸까 고민을 했는데, 말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고, 혹은 말로써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을 때에도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이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해서는 저는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가장 이키가이 정신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말하는 걸 직업으로 삼을 때, 즉 스스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유의미한 말이 되려면 저는 우선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즉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퍼스널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지 스스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넌 진짜 열심히 산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 양심을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아무튼지간에 저는 이 아이덴티티를 조금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왜 나한테 너 참 열심히 산다는 말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것저것 도전하고 시간을 좀 알차게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에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는 N개의 삶을 사는 프로 경험러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지속해서 쓰고 있는 해시태그가 있는데 N개의 나라는 해시태그입니다. 제가 우선은 이모저모 도전하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 일들을 하는데 이게 계속 충돌이 있었던 게 왜냐면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은 하나의 명확한 컨셉을 설정하고 이것만 파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저는 저를 규정할 딱 하나의 단어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뭐하러 하나만 셀렉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나는 다채로운 사람인 걸 보여주자 해서 N개의 나라는 해시태그를 저의 메인 해시태그로 설정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 주변에 잘난 친구들이 많은 게 정말 좋아요. 그들한테 어떤 이득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정말 빛이 나는데 저는 그 빛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열등감을 느끼고 자극을 받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듯이 저도 또 한 번 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 저의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열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채널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저를 보여주는 것을 저의 콘텐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일례로 책 리뷰를 지속해서 만들어서 책을 좋아하는 저를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또 최근에는 바디 프로필을 촬영했던 과정을 담으면서 운동을 하는 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삼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도전하고 이것들을 쌓아가는 과정들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이 이렇게 월활하게 즉 구독자 수가 많거나 피드백이 많거나 유려하게 돌아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님이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저의 계정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1단계는 내가 가진 문제점 찾기입니다. 정리해보니까 업로드 주기가 굉장히 빈도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업로드하는 컨텐츠들이 과연 필요한 컨텐츠들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즈가 있는 컨텐츠들인가. 2단계 그 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분석해봤을 때 현재 상태는 노출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지속 시청 시간도 낮은 편이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지적?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3단계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람들이 제 영상을 찾지 않는 만약에 보더라도 시청 시간이 짧은 이유는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나한테 필요한 컨텐츠가 아니라서겠죠. 실제로 제 지인들이 야 쉐나 너무 길다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 책을 읽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상 길이를 짧게 줄여보자. 그래서 제가 내린 해결책은 지금 이 영상을 5분 내외로 편집하는 거예요. 4단계 내가 찾은 해결책 테스트하기. 아마도 이 영상이 저의 테스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5단계 결과 분석 후 점수 매기기. 6단계 해결책 표준화하기. 만약에 이 영상의 도달률이 기존의 영상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거나 제가 가진 문제점인 시청 지속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제가 5분 내외로 영상을 편집하는 해결책이 먹혔다는 뜻이겠죠?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5, 6단계의 피드백을 지속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럭키드로를 바탕으로 제 채널을 간략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제가 공유하고 싶은 구절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같이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문구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할 것. 그리고 빠르게 정상에 오르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여유롭게 즐길 것.
도전에 대한 태도를 언급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시작한 도전이 있어요. 좀 더 구체화되면 언젠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시작할 때 확신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시작해보자. 하다 보면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도전이 어느 정도 중반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겠어요.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중반부에 왔다는 것조차 착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달려보자. 가능한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도전에 꼭 성공해서 이 얘기도 같이 채널에 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이 구절은 뜨끔했던 구절이라서 절대로 잠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열정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진짜 열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끌어오르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달아오른다. 제가 ENFP거든요. 이것저것 도전하고 시작하는 건 엄청 많은데 끝맺음이 없대요. 독일어 공부하겠다고 갑자기 어플 깔고 막 회화 시작했는데 쓸 줄 아는 독어라고는 구텐탁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열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이 문장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럭키드로우는 이런 멘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작은 손잡이라도 있으면 우선 당겨보자. 그 안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내 인생의 럭키드로우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정말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또 뻔한 울림이 있어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늘 하는 생각인데 사실 참 뻔한 얘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몰라요. 자기계발서도 저한테는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실천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책이 저한테 꽤나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럭키드로우의 북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장이 진짜 막 후루룩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남는 말은 굉장히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책 리뷰이면서 동시에 더 정신 차리라고 남겨두는 영상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뜨뜻한 마음을 부디 오래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저랑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는 저도 조금 더 내실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 항상 마지막에 하던 멘트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은 자막이 아니라 직접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반짝반짝한 하루 사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어두운 사막 한가운데 휘황찬란한 불빛을 내뿜는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간 적이 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따라 늘어선 카지노 호텔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형형색색의 슬롯머신 앞에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넣고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설레는 눈빛이었다.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언젠가 자신도 잭팟을 터뜨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계속해서 돈을 넣고 레버를 당겼다. 화려하게 돌아가는 슬롯머신 앞에서 탄식과 탄성을 내지르는 사람들을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오직 운으로만 결정되는 이 게임에서는 두려움 없이 돈을 넣고 레버를 당기면서 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레버를 당기는 것을 그토록 망설이는 걸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 대신 설레는 마음으로 레버를 당긴다. 내 인생의 럭키 드로우를.